강화하겠다 정부 개헌안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땅에 관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한할 수도 있다. 이런 토지 공개념을 두고 논란이 뜨거운데 한쪽에서는 재산권 침해다. 또 한쪽에서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하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에 대한 여야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어제 야당부터 들어봤으니까 오늘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먼저 연결해 개헌안을 쟁점별로 들어보고 이어 자유한국당의 반론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회 헌정특위 여당 간사 맡고 계신 이인영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발표한 내용 중에 이 토지 공개념이 논란입니다. 어제 발표한 내용 보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그냥 이렇게 들어서는 뭐 개념이 좀 와닿지 않거든요. 의원님께서 조금 더 쉽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 헌법에는 토지 공개념의 정신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 토지 공개념이라는 그 명시적 명문화된 단어로서의 규정은 아니지만 헌법 122조에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예, 예. 이것에 근거해서 헌법재판소의 각종 결정문에는 특히 이제 개발이익 환수법을 부분적으로 위헌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헌법 122조는 토지 공개념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한 각종 규제와 법률이 이를 근거로 해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여러 가지 의무와 부담을 과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미 우리의 그 헌법에는 토지 공개념의 정신이 정확하게 반영돼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고요. 예. 그 연장선에서 있는 청와대 그 설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에 뭐 명확하게 있다라고 봐야 하고 실제로도 부동산 과세 이런 거 할 때 그걸 근거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토지 공개념을 보다 더 명확하게 콕 집어서 헌법에 적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선 하나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천만 원의 이익을 내는 중소기업이 1,500만 원을 임대료에 내고 나머지 500만 원만 사실상의 그 이익으로 남는다는 이런 지대 경제 현실, 이것을 개선하지 않고 예. 우리 경제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있겠는가? 말하자면은 그 지대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이런 점이고요. 또 하나는 일상 그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말하자면 부동산을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산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자산의 양극화가 소득의 양극화보다도 훨씬 더 심각해서 이것이 사회적인 갈등을 야기하는 잠재적인 어떤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 현실, 이것을 개선하지 않고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적어도 지금보다 토지 공개념의 개념이 조금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다른 측면은 알겠습니다. 몰라도 부동산 투기로 인한 말하자면은 경제 질서의 왜곡, 이 현상은 지금 우리가 종식시키지 않는다면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사회 통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예. 봐야 합니다. 예. 일에서 버는 돈 아무리 벌어도 땅값을 못 넘어선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왔던 게 사실이긴 한데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들 합니다. 이게 이거 사유재산권 침해 아니냐, 심지어 토지를 국유화하겠다라는 식의 어떤 가짜 뉴스까지 돕니다. 이런 국유화는 분명히 다른 건데 혹시 그 차이점을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원래 사회주의적인 그 소유권은 사적 재산을 불허하거나 지극히 제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미 우리 헌법 23조에서는 사유재산은 충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무한대로 마음대로 재산권을 하는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공공복리에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그런 정도에서 적절하게 제한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문제의식은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으로 놓고 볼 때 과도한 이건 뭐 저 개인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만 지나치게 과도한 그런 투기로 인한 그 불로소득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징벌적 수준에서 우리가 엄단하는 이런 방향을 모색하되 정상적인 어떤 개발 이익 이런 과정에서 생기는 이익 이런 것 이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적절하게 과세하면서 그 사회적인 형평성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땅 가지고 장난해서 자기 배는 불리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이런 억울한 일이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또 다른 내용 중에 하나가요. 개헌안에 수도 조항이 새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 수도가 어디 있는지를 법률로 만들어라 이렇게 헌법에 넣겠다는데 이게 필요한 상황입니까? 왜 이게 들어가야 하죠? 그동안의 행정수도에 대한 그 사회적 합의 이런 것들이 현행 헌법 체계 속에서 위헌으로 이야기되면서 논란이 커졌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이제 그런 사회적인 어떤 논란거리를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거나 또 법률로 위임할 수 있는 이런 근거들을 만들어서 그런 갈등의 소지를 종식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의 과정에서도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들이 세종시를 행정수도화하는 이런 공약을 했고 필요한 경우에 헌법 개정에 반영하겠다는 이런 약속들을 한 걸로 기억합니다. 예컨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하는 한편 뭐 이런 그 필요한 경우에 헌법적인 어떤 개선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 이런 그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네네. 이 헌법 개정의 과정에서 수도와 관련한 조항들이 신설되면 그에 필요한 정책 합의 과정들을 거쳐서 그 사회적 논란도 해소하고 때로는 뭐 행정수도의 구상 이런 것들도 재추진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한 30초 정도 남았을 텐데요. 이게 그러면 이제 어제 강조한 지방 분권이 그것과도 연결이 되는 거겠죠? 행정수도의 구상은 지방 분권의 문제도 있지만 지방의 어떤 균형 발전과 관련한 이런 취지가 제가 볼 땐 좀 더 강해 보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행정수도의 그 헌법적인 어떤 그 규정을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들은 우리나라의 어떤 지방 분권뿐만 아니라 지방의 어떤 균형 발전의 과정에 새로운 새로운 문을 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당 연결합니다. 역시 국회 헌정특위위원 맡고 계신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혹시 앞서 이인영 의원님 말씀하신 거 듣고 계셨나요? 예, 좀 들어봤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 이인영 의원님 명석하게 여러 가지 그 방향을 잘 제시는 했습니다만, 우선, 이제 우리가 걱정한 것은 우리나라를 지금 발전해온 그런 동력이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란 말씀이죠. 우리가 3만 불 소득을 하져놨어요. 굳이 얘기하자면 북한이 지금 똑같은 대한민국에서 같은 말을 쓰고 똑같은 민족인데 거기는 지금 2,000불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는 3만 불이 된 차이가 바로 그런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냐 아니면 사회주의냐에서 찾아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많은 부분 이런 수정을 해 가면서 소득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양극화라든지 이런 거를 수정해 가면서 왔는데 너무 과격하게 함으로 해서 이게 체제 자체가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경제 주체들이 많은 걱정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혹시 경제하기 좋지 않은 나라로 인식이 되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부의 창출, 부가가치 창출을 못하면서
나눌 게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예, 예. 그런 상황으로 갈 것에 대한 걱정이 또 걱정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의원님 지금 토지 공개념을 주로 예. 두시고 어떤 예. 자치절마다 사회주의적으로 흐르는 게 아니냐 이런 예. 말씀이실 건가요? 뭐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이인영 의원도 지적을 했다시피 우리가 122조에 보면은 예. 토지에 있어서 국토균형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해서 재산권을 재산권 토지 사용도 제한할 근거가 있는데 이게 잘못되면 재산권의 본질을 해칠 수 있을 정도까지 이 헌법에다가 그걸 명시해 놓으면은 이것이 잘못 우리나라가 체제의 변화로 잘못 오인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걱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서유럽 같은 선진국도 그렇고 또 많은 국민들도 이 토지 공개념 자체는 우호적이다라는 어떤 여론조사 같은 것도 있고 이게 너무 양극화로 흘러서 이제는 뭐 땅값이라는 것을 도저히 이래서는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우려들도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소득 양극화 혹은 자산 양극화를 시정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이제 그 전에도 많은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시도가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또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조금 시도를 하면 약간 그 시장에서 완화가 되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뭐 좀 그 욕심껏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는 이것도 이제 지금 현재 있는 헌법으로 이런 여러 가지 법률 지금 현재 이거에 관한 법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법률을 잘 활용하고 특히 요즘에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임대료 문제 등에 관해서는 조금 방법을 법률적으로도 정치하게 해서 시장과 시장에서 잘 작동이 되도록 한다면 완화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잘못하면 교각사로 이 소를 뼈를 소풀 뽑으려다가 소를 잡는다는 소를 잡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 몇몇 가지는 틀림없이 시정이 돼야 됩니다. 뭐 저는 정말 땅 한 평 없습니다만 이게 불로소득으로 해서 그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데 다만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것은 일부 투기적 요소, 소위 스페큘레이션이 있어야 견인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부동산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을 복합적인 어떤 기업의 개념으로 해서 보면은 너무 이것을 공개념 쪽으로만 가다 보면 그러한 그 경제 의지가 소위 앙트프레니어십이 약화되는 그런 사회로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요. 이게 현 상황, 그러니까 토지 공개념을 직접적으로 도입하는 게 조금 우려는 되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이런 조치들이 필요한 상황은 또 있다. 이것도 인정하는 것처럼 약간 들려서 제가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요. 어제 나온 거 다른 조항에 가서 좀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 개헌안에 이제 수도 조항도 신설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제 수도 조항이 신설되는 것을 뭐 이인영 의원은 지방 분권 강화도 있고 또 지방의 어떤 경제적인 한쪽으로 수도권이 쏠리는 거 이런 것들을 막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뭐 국토의 균형 발전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도 뭐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저도 이제 굳이 반대 논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인천광역시장을 하잖았어요. 거기도 이제 수도권이죠. 그래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제 그 행정수도 이전 등에 관해서 할 때 사실 입장이 저는 또 개인적으로 출생이 충청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충청도 분들한테는 이전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고 인천 분들한테는 이전은 안 된다고 해야 돼서 사실 뭐 개인적으로 그런 애매한 그런 판단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지금도 이제 과거에 그게 굉장한 그 국론 분열 속에서 그러니까 헌재에서 이제 관습한 것이라는 것을 내세워 가지고 대한민국은 이제 서울은 이미 대한민국 건국기 되기 이전서부터 역사적 전통적 사실로 우리 서울이 서울이다 수도다라는
인식이 돼 있었다는 거죠. 한 30초 그런데 정도 있어서 시간이 정리를 네, 좀 해주셔야 네네. 될 것 같네요. 예. 예. 그런데 이것을 이제 법률로 이제 또 정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 결정은 당시에 또 국론 분열이라는 게 이제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로 정할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서 다시 한번 또 공론화를 해가지고 공론화를 해서 여러 절차를 또 한번 그 국민적 합의를 하는 절차를 뭐 거치는 것으로 되지 네. 않느냐 예, 그런 생각을 하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 자유한국당의 안상수 의원이었습니다.